이게 뭐죠? 사직서인가요? 그래서 혹시 제가 하루 이상 보이지 않으면 그때 펼쳐봐 주셔야 돼요. 꼭 그때 봐요. 머리 깜보래. 지금 봐야지. 조지 드립니다. 최근에 1인 가구 수치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율이 2000년에는 15.5%, 2018년에는 29.2%로 13.7%가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죠. 심지어 2045년에는 1인 여성 가구가 400만에 이를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예전에는 독거노인이라고 하잖아요. 나이대가 높으신 분들이 주로 떠올랐는데 요즘 1인 가구 하면 청년층? 그렇죠. 독거노인에 대한 시스템은 점점 발전하고 있고 비상연락망이라고 집 밖에다가 붙여놔서 장시간 집을 나오지 않는다 이랬을 때 고독사를 피할 수 있는 혼자 사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사회에서 구축하고 있는 사회 시스템은 저희가 당장 떠오른 것만 해도 몇 개가 있는데 청년을 위한 사회 안전망이 있을 당장 떠오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청년은 대부분 건강해 이러고 청년이 건강에 취약계층이라고? 저만 해도 당장 느끼기도 했고요. 통계 수치를 보면 10대에서 30대 젊은 연령대의 사망률이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병으로도 있고 마음의 병으로 인한 자살이나 최근에 정부에서 자살 대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20, 30대 청년층을 포함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시국에서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1인 가구, 20, 30대 여성들의 자살률 고리 그 수치가 굉장히 높았다고 들었어요. 독거노인 분들한테 요양자 분들이 가는 이유도 대화할 사람이 없고 점점 고립되는 거니까 사람들에게도 이런 게 필요하다. 방치되는 환경에 놓인 사람들이고 엄마와 딸이 같은 아파트에 다른 층 라인으로 같이 살았어요. 어느 날 딸이 아침에 연락도 안 되고 회사에 전화를 해봤더니 회사에도 안 나왔다. 무슨 일이지? 비밀번호를 쳐서 들어갔는데 딸이 심장마비로 죽어 있었던 거예요. 만약 매일 연락하지 않는 사이였다면 딸은 며칠 동안 발견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죠. 물리적으로 가까이에 있었고 관계도 가까웠는데도 이런 비극을 피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쵸. 연락을 주기적으로 나눌 대상도 없는 1인 가구 청년들이라면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고등학교 때 힘들거나 고민이 있을 때면 심리상담실 같은 거 학교에도 필요하지만 사회에 가장 필요한 시설이 아니었을까? 다양한 형태가 있겠지만 독립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고시원 같은 곳에서 사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쉐어하우스에서 거주하는 형태일 수도 있죠. 최악의 상황에는 문을 많이 닫고 산다고 하면 그 사람 죽었을 때 솔직히 알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소리가 안 나면. 공유하지 않은 이상 모르니까 친한 사람들끼리도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그렇고 건강하게 다 같이 잘 살 수 있을까? 한번 작성해보자라고 나온 게 네. 비상 연락 동네. 다른 분과 대화를 해보실까요? 이게 되게 현실적으로 되어가지고 이거 플러스 유서까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저랑 굉장히 친한 친구의 지인이 혼자 서울에 올라와 있었는데 몇 주 동안 연락이 안 되니까 찾아갔는데 심장마비로 돌아가 계신 상태로 시간이 꽤 지난 다음에 발견이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먹먹한 느낌, 죽어가면서 느꼈을 그 단절감이나 저는 사실 누가 저한테 주기적으로 연락하는 게 불편한 성격인데 연락을 주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생존의 측면에서 주기적인 연락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얼마 전부터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취약계층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죽음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오니까 인간이라면 몸 건사하기가 힘들 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생존하기가 굉장히 힘든 동물이라는 돌봄의 역할을 원가족에게 기대를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원가족과 관계를 계속 유지하지 않고 사는 케이스도 정말 많고 원가족 할 능력이 안 되어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한 사람의 이런 안전이나 질병과 보호와 관련된 것이 정말 복지의 사각지대에 덩그러니 남게 되는 거죠. 개인의 독립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상호 보완하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회 관계만 껴야 될 문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개인에게 홀로 완벽해야 돼 라는 걸 우리가 교육받고 자라잖아요. 조금이라도 남의 도움을 받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걸 민폐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살다 보니까 나의 취약함을 남과 나누거나 남의 취약함을 내가 받아 안으면서 사는 능력은 너무나도 많이 결여가 되어 있는 사회가 아닌가? 전 카카오페이랑 네이버페이에 돈을 넣어놨는데 그걸 못 찾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잖아요. 페이 얼마 있다? 꼭 찾아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내 이름으로 들은 보험이 저도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어떤 일이 생겨서 죽었는데 그걸 또 못 찾으면은 너무 억울한 일이니까 금융에 관한 위도 X.
그 전화 연락처에 엄마라고 하면은 맨 마지막에 긴급 연락처에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연락처에 추가하면 여기다 제 생년월일, 의학적 질환, 의료 기록 이런 거를 써놓을 수 있고요. 몰랐어. 보건인증자 추가도 할 수 있고 오. 그래서 이 긴급 상황이 뜨거든요. 의료 정보랑 그걸로 전화를 할 수 있어요. 만약 잃어버렸을 때를 대비해서 잠금화면을 그냥 계속 끼워놓는 거는 919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렇게 밑에 뜹니다. 어. 분실시 이 번호로 연락주세요. 아. 셀프 헬프? 식사 시간에 help yourself 하는 맘껏 먹어라 뭐 그런 건 줄 알고 저는 몸이 좀 아팠던 시기가 있어요. 가까운 지인, 프로는 많은 여성인 지인들의 물씬 양면의 도움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가장 좀 가깝게 지내고 저를 돌봐줬던 지인의 이름을 제 첫 번째에 썼고 두 번째가 사촌 언니, 셋, 넷, 다섯 번째가 다 그런 지인들이에요. 5명을 적을 때 가장 먼저 고려한 거는 이 중에 한 명만 남아도 제 장례식을 열어줄 것 같은 사람들을 썼거든요. 첫 번째는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전화를 정말 잘 받으세요. 형이나 동생 전화가 너무 안 돼서 심장마비로 죽어가고 있을 때도 안 받을 사람들이어서 두 번째는 애인인데요. 제가 죽어도 분명히 장례식을 열어줄 거고 그리고 제 애인과 제 친구들과의 또 커넥션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이제 친구들인데 이 사람들한테만 연락하면 거의 모든 인간관계는 다 제 장례식에 와서 저는 비상연락망을 생각했을 때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방학이 되면 비상연락망을 나눠주셨는데 반 애들 이름하고 전화번호하고 그때는 그걸 도대체 왜 주는지 잘 몰랐거든요. 나중에 뭐 또 드라마 같은 걸로 재생산되는 걸 보니까 한 명이 문제 생긴 걸 다른 한 명이 알았을 경우에 그 사람이 뭐 다른 사람한테 연락하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알게 하는 뭐 그런 의미인 것 같더라고요. 저만의 비상연락망을 만든다고 생각해보니까 제 인간관계 전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되는 것 같고 쓰러졌을 때 발견되는 상황을 계속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계속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극한의 상황, 심장마비가 와서 죽었어요 만약에 이런 종이 하나는 붙어 있어야 되지 않나? 무연고 사망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잘못하면 이렇게 하니까 또 이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고 싶어지긴 하네요. 너도 잘 사니? 그렇게 물어보고 싶고 의료 기록이나 질환, 혈액형 생년월일, 정보가 있는 이런 게 우리 집에도 되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나에게도 되게 필요하겠다. 좋은 아이디어, 필요한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이 1번부터 5번까지 있는 사람들과의 유대 관계를 앞으로 나는 어떻게 더 깊게, 넓게 가져가고 싶은지 그러니까 어떤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나가고 싶은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연말을 맞이하여 되돌아볼 수 있게 될 것 같아요.